자, 그리고 오늘 이제 속보가 나왔죠. 물론 뭐 어제 약간 예견되긴 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얼굴 표정을 보고 본인이 원해서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표정 자체가 그렇게 뭐 좋아서 뭐 정말 결단하고 이런 거라고 보이진 않았는데 신규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이 지난번에 버스 92대 4,500. 네, 그렇게 동원해서 집회까지 하고 집회라기보다 이제 산악회 모임이죠. 했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태도를 바꿔서 불출마 선언을 한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은 삼선 의원이고 네. 또 아버님도 정치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정치를 잘 아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하고 다르게. 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서툴다 그럴까요? 막 압박했잖아요. 네, 나가지 그랬죠.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등 떠밀려 나가긴 싫다. 오늘처럼 인요한 위원장 정리되고 본인이 나가더라도 내 발로 나가겠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저는 네. 받아들였고요. 네. 뭐 불출마 선언하는 거는 뭐 적극 환영인데 네. 저는 수위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불출마라는 걸로 한다면은 또 앞으로 기회 되면 또 출마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별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장제원 의원은 저런 식으로 이제 뉴스의 중심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네. 중심에 있다가 사라졌다가 마치 그 두더지 게임 하듯이 솟아올랐다 들어갔다 뭐 이걸 반복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습관성 백의종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번도 저는 습관성 백의종군이 또 재발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윤석열 정부 탄생에 안철수 단일화를 만들었다는 공로로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 초기 세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에 다 엉망됐거든요. 네. 그럼 책임이 가장 크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막 그때 지휘자 오케스트라처럼 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렇지. 라고 규정을 짓고 진짜 당심으로 4%짜리를 진짜 52% 만들어서 당대표를 만드는 그 버스의 저력을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의 이 어려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15%로 졌던 네. 그 이후에도 당대표가 안 나가고 임명직 총사퇴라는 꼼수를 부려가지고 당이 완전히 지금 멸절 위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여기에 장제원 의원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불출마를 할 게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으니 국민들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해야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상구민들한테만 미안하대요. 그러면은 사상구에 안 사는 다른 전 국민들한테는 안 미안합니까? 안 미안한 거지. 아, 그럼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뻔뻔한 불출마다. 네. 아주 뻔뻔한 불출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고요. 뭐 장제원 의원 나갔으니까 그 다음 누굴까 고민이 많겠지만 저는 국민들께서 별로 기대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를 심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렇게 내보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동기, 그렇지. 검찰 후배 내지는 40년 지기 뭐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다면은 뭐 장제원 의원이 하나 그 40년 지기가 하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 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불출마한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순수하게 본인의 결정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사람들 동원해 산악회 활동도 하고 당시에 뭐 소위 교회에 가서 간증한 내용들을 보면 권력자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뭐 할 말은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본인의 그냥 혼자만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 예를 들면 뭐 대통령과의 대화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떤 압박이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에서는 지금 그 학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수사를 시작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쪼개기 후원 뭐 이런 네, 얘기 그런 것 나오더라고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게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복합적일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데 뭐 당하고 상의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예. 저는 당연히 상의하는 거는 기본이다라고 보는데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게 마치 그런 수사에 목덜미가 잡혀서 등 떠밀리듯이 합의한 거냐 아니면 뭔가 이면에 합의가 있어서 야합을 하고 결정한 거냐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저는 장제원 의원이 뭐 사학 그 학교를 갖고 있는 집안이지만은 뭐 그거 수사 가지고서 뭐 쫄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그 소위 말하는 뭐 지금 녹음 파일이니 뭐니 막 많잖아요. 이런 게 장제원 의원은 없을까요? 저는 서로가 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닐 것 같고 다만 아까 제가 불출마 선언이 너무 미진하고 순수치 못하다. 그 습관성 백의종군 재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뭔가 이면 합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 잠잠해지고 뭔가 다수의석 갖고 오면 장관을 주든 아니면 비서실장을 주든 아니면 뭐 부산시장을 내보내든 뭔가 이런 식의 나름의 그림을 갖고 지금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불출마 갖고는 안 되고 정계 은퇴. 물론 그 번복하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정계 은퇴는 해야 국민들이 이거를 받아줄까 말까인데 저런 식의 불출마 꼼수 쓰는 거는 그냥 국민들의 화난 감정을 잠재우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제 이후에 조금 조용해지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형태의 자리가 보장될 수도 있다. 후반전이 시작되겠죠. 장제원의 후반전은 이제 좀 기다려보자. 왜냐면 지금은 활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물러나는 게 오히려 아까 제가 두더지 게임 얘기했듯이 지금은 잠깐 내려가 있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저거는 뻔뻔한 불출마, 자기에게 유리한 불출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 그런 불출마 선언한 게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뭐 아예 안 되진 않겠지만 저는 유의미하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와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기회주의 이거 사기가 문제거든요. 사당화와 기회주의. 그렇죠. 근데 지금 사당화와 기회주의 중에서 기회주의의 한 축, 그 중에 한 축, 그거 하나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잠시 꼼수로. 그러면은 사당화와 기회주의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닿으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중대한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자리에 또 검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내려가죠. 그럼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내려갈 걸로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도리어 마이너스 더 아니에요? 화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대 맞을 걸 세 대 맞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슈퍼 마이너스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장제원 의원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화가 날 수도 있고요. 저는 또 하나는 장제원 의원의 복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잠시 지역구를 위탁하는 그러니까 바지 국회의원을 만들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 내려가면 당연히 분노하겠지만은 또 장제원 의원이 허락해서 유사품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사상구민들 중에 지지자들은 또 좋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약간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방누님이 간증이 뭐냐고. 네? 신인기 위원장님 간증이 뭐야? 교회에서 하는 간증. 예, 간증.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간증이 무슨 뜻이냐고요? 네. 보통 교회에서 이제 간증한다 그러면 이제 신앙에 대한 경험이나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 체험이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제 나누는 건데 뭐 장제원 의원도 그때 간증했고 저기 원희룡 장관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가서 간증했는데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 뭔 간증이야. 관종이죠, 관종. 간증이 아니라 관종입니다. 원래 이제 교회에서 간증은 우리는 교회 다니시니까 원래 이제 뭐 신앙적 체험이나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이걸 이제 나눠서 다른 분들도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렇죠. 하나님에서 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용이 정치적 얘기를 해 막.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면 저도 이제 뭐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지만은 겸손이죠, 겸손. 그렇죠. 근데 겸손인데 맞아요. 거기서도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 권력자들한테 난 할 말은 했다라고 뭐 자기 의로움만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간증에 유의미한 효과도 있을까요? 저는 뭐 교리적으로도 그게 뭐 저랑은 베이스가 다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저는 우리 헌법 20조 2항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리될 수 있다가 아니라 분리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뭐 장제원 의원의 그런 것들이나 뭐 그것까지는 뭐 국회의원이니까 우리가 널리 양해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저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그것도 현역 장관이죠. 현직 장관. 월급 받는 장관. 그렇죠. 근데 정광훈 목사를 처음에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도 했는 거고 거짓말까지. 진짜 그거는 큰 문제 아닙니까? 외국에서요. 미국 같은 데 거짓말하면 장관은요. 그 자리 못 있어요. 그 10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렇죠. 나와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저는 그리고 왜 그러면 그 또 물어볼게요. 원희룡 장관은 왜 정광훈 목사가 물론 본인이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걸 차치하고라도 정광훈 목사가 있는 저 자리에 가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선은 원희룡 장관의 꿈은 배지 한 번 더 다는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권에 또 뜻이 있고 과거에도 뭐 대선 경선 후보로 여러 차례 이분이 나갔던 경험도 있으니까 뭐 저는 큰 꿈을 꾸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당신 100%로 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정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지를 받아야 자기가 차기 그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소위 말하는 뭐 한동훈, 홍준표, 뭐 유승민 이렇게 많잖아요. 이분들과의 그렇죠. 경쟁 구도 속에서 자기가 좀 더 우위를 점해야겠다. 그래서 빨리 움직인 거죠.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빨리 움직이면 반칙이고 또 빨리 움직이면
자체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은 좀 너무 자기 욕심이 과해서 좀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현직 국무위원이고 그렇죠. 지금 후임 장관이 아직 청문회도 안 했는데 자기가 인수인계 잘하고 국정 운영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뭐 오늘도 조달청 사이트 지금 마비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다 비단 행안부만 이러겠습니까? 국토부는 어떨까요? 장관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거짓말하면서 이게 참 너무 지금 심각한 국정의 난맥상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